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김만배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전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8일 하원의원 전원, 상원의원 3분의 1, 주지사 35명을 타이 선출한 미국 중간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전국이 점점 바이든과 트럼프 리턴 매치 양상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국가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고 국민 통합보다는 편가르기 정치로 일관하는 트럼프의 식상한 양식 있는 중산층들의 민심 이반으로 재선에 패배한 트럼프와 취약보다는 차악을 택하겠다는 국민들의 반발심이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은 각각 대선 후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찬밥 침수였으나 중간선거 두 달 앞두고 반전의 기회를 잡으면서 양자간 리턴 매치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의 취임 직후 53% 지지를 보이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나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기듯이 미군을 철수하자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당시 51%였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창설, G7 및 나토 정상회의 성공적 교체 등을 통한 미국의 지도력 회복 등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기란 휘발유가 폭등과 고인플레, 대법원은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결 폐지 추진, 총기 난사 사고 예방책으로서 총기 규제, 코로나19 재확산 등 잇따른 현안에 대한 무력한 대응으로 지지율은 계속 폭락하여 7월 10일 뉴욕타임즈 여론조사 결과 33%, 7월 20일 퀴니팩대 여론조사교에서는 역대 최저치인 31%를 기록하는 등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무능하고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민주당 내에서차 우려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2024년 차기 대선에 대통령이 출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와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월 28일 CNN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25%만이 바이든이 차기 대선에 대출마하기를 바라고 75%는 바이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차지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후로 바이든은 나이와 정치적 감각 부족과 무능력을 거론한 등 바이든은 민주당 내에서도 배척당하는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 공격에 빠진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가 하루 만에 반전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우선 미국인들은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9.11 테러 주범인 알카이다의 제2인자 알자와히리가 7월 30일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살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바이든의 선언이 국민들 사이에 공감을 얻어가기 시작한 데다 미국 중산층들을 위한 일련의 법안이 마련되는 등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공화당의 반대로 1년 이상을 끌어왔던 반도체 지원법이 의회를 통과하고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본 350만 참전용사들의 보상을 해주는 참전용사 유해 물질 피해 보상법도 마련된 데다 특히 바이든이 집권 이후 중산층을 겨냥해 야심차게 추진하던 보다 나은 재건 계획의 축소판인 기후변화 및 건강보험 강화와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하는 7,4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 간축법이 그간 조 맨친, 크리스텐 시네마 등 민주당 내 중도파 상원 의원들을 반대로 지지부진해오다 양 의원은 극적인 양보로 의회를 통과하는 등 큰 정치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이든은 8월 24일 대학생 1인당 10,000불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고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20,000불까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중산층과 대학생들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얻는 등 국민들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6월에 40년 만에 최고치인 9.1%를 기록했던 인플레율이 7월에는 8.5%를 기록하고 특히 미국인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물가인 휘발유 가격이 6월 1갤런당 5달러 79센트에서 8월 말 현재 3달러 70센트까지 하락하는 등 물가가 하락함으로써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과 민주당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지지율도 떠나갔던 민주당 지지들이 돌아오면서 8월 23일 로이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41%를 기록하였고 8월 25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44%를 기록하는 등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백악관은 8월 휴가철을 맞아 장관들을 각 지방에 내려보내 국정성과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등 중간선거를 겨냥 우호적인 여론조성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도 공화당 내에서조차 지지도가 갈수록 하락하였습니다. 작년 10월 퀴니팩대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화당은 78%가 트럼프를 지지했으나 지난 2월 CBS 뉴스 여론조사에서는 69%, 지난 6월 폴리티코 모닝 코트 여론조사에서는 53%, 7월 10일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서는 49% 하락한 등 공화당과 공화당 성향 미국인들에게 점점 인기를 잃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월 6일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트럼프 선동 혐오가 드러나고 있는 데다 트럼프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던 리즈 체니 하원 의원 등을 비롯하여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랑 복수를 시도하고 있는 대한 미국인들의 방관과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재대결할 시 트럼프가 또다시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데따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11일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서 2014년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재대결 시 바이든이 트럼프의 44%대 41%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8월 8일 FBI가 플로리다주 마라노에 있는 트럼프 개인 별장을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자 트럼프 취약한 정치 집지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비역사상 전대규모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트럼프는 물론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 성향 미국인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차단하는 정치적 음모다. 바나나 공화국에서나 있을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바이든 정부가 사법기관을 정치 무기하고 있다는 등등 온갖 비난을 쏟아내면서 트럼프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였고 FBI 압수수색이 있은 지 하루 만에 100만 달러의 정치 후원금이 회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공화당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탄핵 추진에 찬성했던 10명의 하원 의원 중 리즈 체니 하원을 비롯 8명이 중간선거 후보 선출한 당내 경선에서 트럼프가 후보하는 후보들에게 패배 또는 중도 기권하였고 워싱턴주, 플로리다주, 뉴욕주, 펜실베니아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전국 곳곳에서 친트럼프 의원들과 트럼프가 후원하는 신인 정치인들이 당내 경선을 승리하고 차기 대선을 가장 강력한 공화당 후보로 부상하던 플로리다주 주지사 론 드산티마저 자신의 대선 출마 조직 결정을 연기하고 트럼프 지지에 나서는 등 공화당이 다시 트럼프당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7월 10일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 미국인의 64%가 트럼프 차기 대선 출마를 반대했으나 8월 11일 폴리티컬 모닝코트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 미국인의 57%가 지금 당장 대선이 실시된다면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트럼프 공화당 장악이 공고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 25일 리어클리아 폴리틱스 평균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 시 44.3%대 43.5%로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FBI 압수수색이 트럼프에게 정치적 박해를 받는 순교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줌으로써 트럼프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에 고무된 트럼프는 현재 2024년 차기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저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바이든과 트럼프 재대결 양상을 띄워가고 있는 미 중간선거 전국은 양 진영의 지지 기반을 뭉치게 하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혼돈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FBI의 트럼프 개인별장 압수수색이 정가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모든 언론의 지면을 도배질하자 이러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FBI 수색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8월 25일 기금모금 행사 연설을 통해 트럼프 공화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파시즘이라고 맹편하면서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냐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등 과거 트럼프 행태를 상기시키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1일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연설에서는 트럼프와 마가 공화당원 즉 트럼프 추종 세력들이 미국의 근본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대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정치 노세인 트럼피즘을 맹비난하면서 이번 선거를 미국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투표하라! 라고 세 번이나 큰 소리 외치는 등 민주당원 등 고정 지식의 결집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위스콘신, 피츠버그주 등 경합주 지원 뉴스를 통해 FBI 트럼프 사택 압수수색으로 묻혀버린 국정선거 홍보에 올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피즘에 대한 비난과 국정선거 홍보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다시 바이든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바 9월 7일 발표한 야후 뉴스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48대 42%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겪어보지 않았던 고인플루이라는 고통과 총기 나사 사건을 빈발 등 폭력범죄가 바이든 재임 기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일반 유권자들 뇌리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바이든 연설에 맞서 9월 3일 펜실베니아주 윌커스베르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유세에서 바이든을 미국의 적으로 규정하고 바이든의 연설을 역대 미국 대통령 연설 중에서 가장 포악하고 혐오스러우며 분열을 초래하는 연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FBI의 마라노 압수수색을 모든 시민들의 희망과 꿈이 수ገብ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중간선거는 부패와 바이든의 극단주와 급진적인 민주당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규정하면서 바이든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16의사당 난입 사건 조사 결과와 FBI 압수수색 수사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미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간첩법, 기밀문건의 고불법 은닉 혐의, 사부조사를 방해할 의도로 문건을 파괴 은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어 이 혐의들이 확정되면 연방 공무원직을 맡을 수 없게 되어
2024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설사 무혐의로 확정되더라도 일반 미국인들로 하여금 나라를 분열로 몰고 왔던 트럼프 시대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면서 트럼프 백악관 복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 전국에 대해 더 힐 등 정치 전문 매체들은 중간선거 승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교외에 거주하는 중산층층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 교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진보적인 서양을 띠서 미국이라는 정체성과 출퇴근에 들은 휘발유값 등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문제에 매우 민감하고 낙태권 폐지에 반발하는 계층들로서 2018년과 2020년 중간선거와 2010년과 2020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계층입니다. 이들의 정서는 동맹보다는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와 우리 대 그들이라는 정체성의 정치, 즉 편가능이라는 트럼피즘 탄생의 한 배경이 되었으며 트럼프 재등장으로 다시 트럼피즘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이러한 중산층들의 정서를 감한 트럼피즘을 비난하면서도 트럼피즘 정책을 추진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바 그 대표적 예가 미국 우선주의 바이든 버전인 바이 아메리카에 따른 인플레 간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법들에 따라 미국 요청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역시 중국 투자가 금지되는 등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제 미 중간선거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든 트럼피즘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들 것이며 2024년 차기 대선이 가까울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치동맹 속에서도 이익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불멸의 진리를 되새기면서 미국의 중간선거 전국을 예우주시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해안과 지혜를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중간선거 전국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미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뜨거운 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받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